뉴스원이에요. 중국도 전운 고조 이란서 자국민 대피령 최대한 빨리 떠나라. 뭐 미국이 오히려 뭐 지금까지는 미국이 뭐 전쟁에 가서 전쟁을 막는다든지 그런 것을 했는데 지금 뭐 트럼프가 들었으면서 미국이 지금까지 국제 경찰 노릇했던 미국이 오히려 전적의 주모자가 돼 있어요. 오히려 러시아보다 더 한 수 앞섰다. 덴마크에 히토르라든지 뭐 지하 자원이 많이 매장돼 있는, 그리고 석유가 제1위 매장된 그런 베네수엘라라든지 또는 덴마크의 뭐 그린란드든지 뭐 니 팔지 않으면 갖다가 공격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건 뭐 국제 카페 짓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미국이 이란을 또 이렇게 공격하겠다고 이런 식이 되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많이 불안해 있잖아요. 뭐 러시아의 푸틴은 저리 가라. 뭐 이런 지금까지 국제사회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의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봐왔던 미국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벗어나서 그 뭐 존경받던 미국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은 국제 깡패고 여러 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그 자기 어떤 힘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고 주변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뭐 자기가 원하는 땅을 팔지 않으면 뭐 군대하고 경제로 보복하겠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뭐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를 등 돌려버리고 유럽 여러 국가가 트럼프 대신에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신에 예측 가능한 시진핑을 이렇게 선택해서 EU 국가들이 전부 중국으로 몰려서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건 미국은 또 동맹까지도 괴롭히고 뭐 저 덴마크 그린란드를 안 주면 전쟁하겠다는 그런 미국하고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같은 회원국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회원국들이 그린란드를 보호하겠다고 군대를 보내니까 니들 그러면 관세를 매기겠다. 뭐 10% 매기고 6월부터는 25% 매기겠다. 그러니까 다 철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나토도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죠. 세계 각국 미 이란 공격 가능성에 있다는 대피령. 미국과 이란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뭐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겠어요? 미국이 이렇게 지금 베네수엘라를 침투해서 그 대통령 부부를 납치하는데 쿠바에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렇게 보호하던, 그러니까 FBI처럼 그런 요원들이, 훈련된 요원들이 미국의 첨단 그런 레이저로 쏴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거의 코하고 입에서 피를 토하고 마약을 한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아직 그런데 트럼프도 시인하잖아요. 아직 첨단 무기인데 이것은 밝히기는 어렵다. 이런 것을 나는 20년 전에 Y기업이 아직 개발 중인 그런 첨단 레이저를 쏴서 우리를 괴롭히고 정신 조정해서 살해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세상에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이 이번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납치해가지고 헬기로 태워올 때 그거 쿠바의 최고 이게 그 FBI처럼 대통령을 갖다가 지켰던 쿠바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사람 코에서 코피가 터지면서 의식이 몽롱하고 마약 한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런 첨단 레이저로 사람을 이렇게 조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내가 Y기업을 공격할 때 불특정 다수를 공격해서 정신 조종해서 한 군데 모여서 전부 자살하게 만들고 이런 식이죠.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와 주 이란 중국 대사관은 이날 중국인의 이란 여행 자제를 촉구하고 이란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최대한 빨리 귀국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쟁에 휘말려서 자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중국 당국은 최근 이란의 안보 위협 급증으로 많은 나라가 자국민 대피 권고를 발령했다며 상업 항공편과 육로로 이란 및 인접국에는 중국인의 기국을 지원할 것을 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이제 이란에다가 지금 공격할 거라는 것이 나오면서 지구촌의 사방에 물론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의 요소지만 뭐 아까도 말했듯이 덴마크가 뭐 저기 뭐 히토르라든지 지하자원이라든지 석유 같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이런 건 뭐예요 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세계 평화를 유지했던 미국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이미 국제 깡패로 변화돼 있다. 세계의 존경을 받았던 미국의 모습은 이미지는 전부 추락해 있는 상태란 거예요. 국제 정세는 미국을 중심으로 EU 국가들이 전부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전쟁 위협으로부터 미국이 보호해줬는데 EU 국가들이 전부 요새 한국 방산이 그 뜨는 이유가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러시아가 폴란드를 비롯해서 주변 국가를 지금 드론을 날리고 파괴를 하고 있는데 77%가 그 다음 폴란드를 공격할 거라 그러고 EU 국가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뭐 그 여러 그 주변에 있는 체코라든지 뭐 폴란드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이런 피해자가 되죠. 러시아 자체가 동토로 그 쓸모없는 땅들이 많다 보니까 따뜻한 남쪽으로 자꾸 갖다 밑으로 남하 정책을 쓰는 그런 러시아하고 자꾸 이제 경계선 지역에서 경계선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그 충돌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미국은 한 수 더 뜬다는 거예요. 뭐 베네수엘라가 그렇고 좀 이란하고도 이렇고 뭐 캐나다가 지금은 뭐 한국산 잠수함하고 독일산 잠수함하고 지금 경쟁을 붙이고 있는 이유도 근데 캐나다 야당 측에서 지금 빨리 갖다가 이 무기를 갖다 국내에 들어서 방어 채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시간 너무 끈다 이제 이렇게 야당이 지금 책임질 하니까 뭐 한국 것을 쓸지 뭐 독일 걸 쓸지 이제 캐나다에서는 빨리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전부 미국이 만들어내는 짓거리란 거예요. 중국 당국은 최근 이란의 안보 위협 급증으로 안보 위협 급증 뭐냐면 미국이 이란 때리니까 거기 가 있는 자국민을 대피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동의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 미군 전력을 배치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가 가까운 베트남, 베트공이 서로 우리 남북처럼 이런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이 거기에 들어가서 밀림에서 베트공하고 이렇게 전쟁이 됐을 때 우리 한국군도 많이 가서 그때 당시 미국 전쟁에 우리는 그 중동이라든지 또 베트남 전쟁에 많은 한국 청년들이 죽었어요. 미국 전쟁에 우리는 많은 미국이 전쟁하는 데마다 우리 한국 군인을 갖다가 투자를 했어. 지금도 병상에서 그때 당시 미국이 베트남이 밀림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배통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고엽제를 살포해 가지고 그때 밀림에 있었던 한국군이 그 고엽제 미국이 뿌린 고엽제 피해로 지금까지 병상에서 누워 있고 한국 정부는 그때 미국과 함께 베트남 전쟁에 투입했던 사람들이 고엽제 피해로 평생을 그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해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한국 정부는 지금도 그 사람들의 치료비를 전액 다 대주고 있잖아요. 동맹이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동맹이 없어요. 그 뭐 유럽 여러 국가로부터 저기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이 좋다는 사람이 없어요. 동맹마저도. 그러니까
전부 동맹을 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캐나다도 그렇죠. 뭐 덴마크라든지 세계 EU 국가들이 전부 시진핑 쪽으로 다 몰리는 게 뭐예요? 예측 가능한 시진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돈키호테 같은 거 언제 손바닥 뒤집을지 모르는 저 사람들하고 협상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걸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하고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유럽 국가들이 전부 시진핑한테 정상회담 하고 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동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 미군 전력을 배치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격려 시 이란 핵미사일 시설 제한적으로 공격한 뒤 이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체제 전복을 위한 고강도 군사 행동을 감행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이 핵의 문제에서도 지금까지 핵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지금 핵을 새로 개발하거나 또 북한처럼 핵을 이미 갖고 있는데도 이런 국가들한테 핵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 파워를 갖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졌을 때는 이제 9.12 테러같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죠. 세계 각국은 영내 자국민에게 앞다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호주, 독일, 폴란드, 인도, 스웨덴 등이 이란 대피령을 내리거나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미군은 24일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에 철수령을 내린 데 이어 27일에는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비필수 인력의 출국을 권고했다. 미군 공격 시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은 22일 미국 대이란 공격 가능성 관련 안전 공개를 통해 현지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 민간 항공편 이용이 중단될 수 있으니 가용한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을 때 출국하기를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이 항공기가 끝나기 전에 빨리 출국하라는 거죠. 이란에서 전쟁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내버려 두고 새로 이제 이런 좀 갖고 있는 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몇 소수의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만 그것을 공유하면서 새로 핵을 그러니까 우리는 핵의 강국 3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핵의 필요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미국은 이것을 악용해서 니들이 주한미군 주둔비 안 내면 우리는 미국은 철수할 거야. 이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 뭐 주둔비 9배 10배 운운하면서 뭐 이미 바이든 정부 때 타협해서 다 결과가 나온 것을 새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이미 전 정부의 모든 그 국제 그 관계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새로 해야 된다라고 돈키호테 같이 국제 카페 짓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뭐 9배 10배를 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철수할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똑똑하다는 소리는 뭐냐면 바로 작전권 환수라는 그런 카드를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전권 환수 카드는 예전 정부 때부터 있어 왔지만 이런 미군 철수라는 말 끝에 이것이 떨어졌다는 건 상당히 충격적이죠. 미국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미국 말로는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국 평택기지에다가 이렇게 미군을 갖다가 주둔시켰다고 그러는데 실은 이 미국의 주적인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이용해 먹고 한국한테다가 돈도 받아 먹으면서 인도태평양 연합 국가들하고 합동 훈련도 하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한국이 정색을 하면서 전시 작전권 해수라는 카드를 내놓은 거죠. 한미 동조는 굉장히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주 가볍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그 주변의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종료됐네. 이게 1000을 넘었네. 이건 이거 종료됐어요? 이거 봐요. 이거 종료됐다고요.
티톡하고 그래서 지금 요새 미국 트럼프가 뭐 관세로 세계에 그 강국의 힘을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뭐 미명 그 뭐 그린란드 먹을 때도 다 뭐 국제적인 질서 어쩌고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결국 자기는 핵을 가지면서 강대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이 저기 그린란드라든지 베네수엘라든지 세계 제일의 석유 매장량을 거둔 베네수엘라든지 또는 그린란드 히토르 매장량이라든지 이런 지하자원이라든지 석유 많이 난 땅에서 침을 삼키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오늘 뉴스원 2026년도 2월 27일자 기사 중도 전운 고조 이란서 자국민 대피령 최대한 빨리 떠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마지막 2000년대에 있을 지구 멸망에 대해서 마지막 정치 지도자 666이 나타나고 유럽이 하나의 통화가 사용될 때 이 세상 멸망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유럽이 통화 한 가지 유로화로 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666은 누군가 정치 지도자죠. 그럴 때 지금 뭐 그 푸틴도 있고 트럼프도 있고 시진핑도 있는데, 시진핑은 지금 대만은 그 중국어를 사용하고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는 트럼프라든지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은 소비에트 연방에 들어있던 나라들이 많이 이렇게 이 분할 독립된 나라들이에요. 본래는 러시아 밑에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옛날 다시 뭐 먹으려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건, 그 전에 자국민 자기의 언어들을 쓰고 또 거기서 통합됐던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중국만큼은 합리적인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같은 민족이니까 대만을 한 중국이 한 나라다 그렇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그 세계 3대 강국들을 볼 때 미국과 러시아하고 중국이 다 남은 나라를 먹겠다 하는데 가장 이웃과 타당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면서 대만을 먹겠다는 것은 그렇게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으로서 그건 좀 타당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 소비에트 연방을 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겠다고 저런 것은 그 뭐 그런 것에 그 전에 또 그쪽이 소비에트 연방으로서 한때는 러시아에 편입돼 있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것도 뭐 억지로 때맞추자면 그렇게까지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지만 그렇게까지 근데 트럼프는 뭐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내놓지 않으면은 내가 그린란드가 필요하니까 너는 팔아야 돼. 안 하면 내가 군대하고 경제를 가지고 보복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도 국제법적으로 그 남은 나라에 들어가서 그 대통령 갖다가 헬기로 갔다 오고 첨단 기술로 뭐 400명이 투입됐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미군은. 그리고 이게 첨단 레이저로 쏴가지고 모든 걸 다 박살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666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높다. 근데 트럼프는 자기 뭐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 바이든이 자기 차 안에서 주일날이면 가족들이 햄버거를 차 안에서 먹으면서 아들이 햄버거 싸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 참여하고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한 발 앞서서 백악관에다가 교회를 짓고 목사를 갖다 이렇게 주재시켜 놓고는 그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다는 것이 행동이 그게 아니잖아요. 남 걸 성경에 남 것을 빼앗지 말라고 돼 있는데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트럼프는 내 이웃 것을 탐하고 있잖아요. 성경 계명에 전혀 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죠.
뉴스원 중국도 전웅 고조 이란서 자국민 대피령 최대 빨리 떠나라라는 기사에 대해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